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필립 체스터필드 지음, 출판사 매월당. 오늘은 제2장 스스로 큰 그릇이 되도록 노력하라 편 들려드릴게요. 상처는 아프고 오래 남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친구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이나 결함까지 털어놓는 사람은 없다. 첫 번째, 아버지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 야망을 가져라. 나태함에 대해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도 알고 있겠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법은 크게 다르단다. 나는 내 자식의 결점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오히려 결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즉시 바로잡아 주는 일이 나의 의무이며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내가 결점을 지적하면 그것을 곧바로 개선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식인 너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구나. 다행히도 지금껏 내가 본 너는 성격이나 재능에서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어. 다만 조금 나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다소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노인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인생의 환혼기를 맞이한 노인은 평온한 여생을 보내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젊은이에게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젊은이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빛나겠다는 야망이 없으면 안 된다. 로마의 정치가 카이사르는 훌륭한 행동이 아니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너에게는 용솟음치는 활기가 부족한 것 같다. 활기가 넘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빛나겠다는 야망을 품게 된다. 거듭 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단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의 배려가 없으면 절대로 남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같단다.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일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정신력을 집중해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한다면 시인일 경우 예외이겠지만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단다. 너는 조만간 소용돌이의 물결이 일렁이는 큰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계 각국의 정치 정세, 국가 간 이해관계, 경제, 관습, 역사 등에 대해서 두루 지식을 섭렵하는 일이란다. 이런 일은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므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태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란다. 성취욕이 없으면 앞서갈 수 없다. 나태한 사람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단다. 조금만 까다롭거나 귀찮아도 터득하거나 습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항시 어려움이란 복병이 따르게 마련인데도 중도에서 쉽사리 좌절하고 체념해버리지. 그 결과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지식만을 얻는 데에 만족하고 마라. 이것은 인내와 노력보다는 차라리 바보나 무지가 낫다라는 생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단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되지. 실제로 진지하게 어떤 일에 봉착해서 노력하면 할 수 없는 일이란 거의 없는데도 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란 곧 불가능한 일이지. 자신의 나태함을 변명하기 위해 그렇게 여기기로 작정한 것에 불과해.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에 1시간 이상 정신력을 집중시키는 것조차 힘든 고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석하고 말지. 이런 사람은 통찰력과 집중력을 겸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쉽사리 자신의 무지와 나태함이 들통나서 결국 횡설수설하고 만단다. 그러므로 처음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에 봉착하더라도 쉽사리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층 더 분발해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을 터득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다져야 한단다. 전문 지식 외에도 알아야 할 상식. 우리가 배우는 지식 중에는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고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항해학 같은 전문 지식은 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평상시 대화에서 적당히 받아 넘길 수 있는 기본 상식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야는 상세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어학, 지리, 역사, 철학, 수사학, 논리학 등이 그것이다. 이 광범위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하나하나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다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은 너의 장래를 한층 빛나게 만들 것이다. 거듭 당부하지만 너는 무지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는 바보입니다. 혹은 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무슨 일이든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단다. 사소한 것의 가치. 세상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들은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상 중요한 일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대수롭지 않은 일에 쏟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옷차림에만 신경을 쓰느라 정작 상대방의 인격은 보지 못하지. 연극을 관람하면서도 연극의 내용보다는 무대 장식에 더 깊은 관심을 둬. 이렇게 되면 발전이란 없단다. 이와는 반대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식과 견식을 넓히고 예의 바른 태도를 몸에 익히기 위해 노력하듯이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단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라고 내게 당부하고 싶다. 예를 들어 춤이나 옷차림 같은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말이다. 춤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춤을 배울 때는 아무렇게나 배우기보다는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제대로 배우길 바란다. 옷차림도 마찬가지란다. 사람은 누구나 옷을 입지. 그러니 언제나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집중력을 길러라. 대체로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란다. 이런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면 모든 면에서 예절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해지지. 예를 들면 어제까지 잘 대해주었던 사람에게 오늘은 돌연 냉정해지거나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 속에 참여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 멋대로 이야기의 화제를 바꿔 대화에 끼어드는 경우지. 이런 행동은 정신력의 집중이 부족하다는 증거야.
혹은 다른 어떤 중요한 일에 정신을 쏟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을 비롯한 창세기 이래 지금까지 존재했던 천재들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혼자 사색에 몰두하는 일이 용인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끝장나고 만다. 당장 보통 사람 속에 낀 바보가 되고 마침내 주위의 동료들로부터도 고립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주의가 산만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지. 그것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보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정신이 산만해질 수 있겠느냐.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해도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는 법이란다. 솔직한 내 의견을 말하면 정신이 산만한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송장 옆에 있는 편이 낫다. 적어도 송장은 나를 무시하지는 않지. 그런데 정신이 산만한 사람은 나에게 일말에 관심조차 없음을 무의식 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 함께 자리를 한 사람의 인격이나 태도, 그리고 그가 자란 곳의 풍습 등을 과연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단다. 정신이 산만한 사람이 어쩌다 훌륭한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정신력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훌륭한 일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좋은 친구도 되지 못한단다. 세 번째,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무관심은 죄악이다. 내가 볼 때 너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주의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은 달리 보자면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다. 물론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어리석고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도 있지. 나는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만약 대놓고 그들을 무시한다면 너를 지지하는 한 사람을 잃게 되므로 그만큼 내 인생에 타격을 받게 된단다. 물론 어떤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출시킬 필요까지는 없단다. 그것은 비굴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한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단다. 어리석고 예의 바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살다 보면 언제 어느 때 내게 힘이 되어줄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를 대놓고 무시한 적이 있다면 그는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악행은 때로 용서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단다. 누구에게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시당한 일은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지. 어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때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 이상으로 감추고 싶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과 같단다. 이것은 오래 남는 상처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친구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자신의 약점이나 결함까지 털어놓는 사람은 없는 법이야. 마찬가지로 잘못을 지적해주는 친구는 있지만 어리석음까지도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든 상대방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것이든 둘 다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누구에게든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 분노할 정도의 자존심은 있지. 그러므로
인생의 적을 만들고 싶지 않거든 아무리 상대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드러내놓고 무시해서는 안 된단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자신의 우월감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함을 폭로해서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젊은이들을 가끔 보지. 그러나 너는 절대로 그런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때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함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주위 사람들을 웃길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런 사소한 일로 인해 너는 평생의 적을 한 사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때 함께 웃었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그 일을 자신과 연관시켜 생각하면서 오히려 너를 경계하게 될 것이 틀림없어. 결국 함께 웃었던 친구들까지도 너를 싫어하게 될 거지.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은 자신의 품위를 실추시킨단다. 심성이 고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불행을 감추어 줄지언정 그것을 들춰내어 웃음거리로 삼지는 않아.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지닌 재치나 유머 감각을 10분 발휘해 보거라. 네 번째, 그릇된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삶의 옳고 그름은 창조주만이 평가한단다. 내가 보낸 편지 잘 받아보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맹신하는 신도들을 보고 놀란 너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러나 비록 잘못된 생각이라 해도 상대가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결코 그 믿음을 비웃거나 힐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 흐려져 그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다. 그는 웃음거리가 될 만한 행동을 했거나 힐난받을 만한 일을 저질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는 친절한 마음과 대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단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법이므로 그러한 주체의식을 가져야만 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신에게 맞추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체형과 체질 또한 자기와 같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인간은 저마다의 삶에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어. 그러므로 진실로 어떤 삶이 옳고 그른가는 오로지 창조주만이 평가할 문제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숭배하는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교도 취급을 하며 핍박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생명체야. 책망받을 이는 오히려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이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단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능숙하다. 세상에서 제일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은 비겁한 마음과 타인을 적대시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데 거짓말로 목적을 이루는 예는 극히 드물단다. 제 아무리 감쪽같이 남을 쏘겠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탄로나게 마련이지. 예를 들어 남의 행복이나 덕망을 질투한 나머지 거짓말을 해서 얼마 동안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있지만 결국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상대가 아닌 거짓말을 유포한 자신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야. 더욱이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음에 진실을 말해도 믿는 사람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진실마저도 거짓과 중상으로 간주되지. 이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 자신이 언행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얼마 안가 그 사람은 명예가 실추되고 창피를 당하게 될 거야.
변명은 거짓말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남들로부터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인간으로 취급받아 마땅한 것이지. 만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변명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란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변명이나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자신의 양심이나 명예에 상처를 입지 않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거든 변명이나 거짓 없이 떳떳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교훈은 내가 이 세상을 다 할 때까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거짓말에 능숙한 법이란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거짓말에 따라 그의 지능지수를 판단하곤 하지. 존경받는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 알려주마. 인간의 사회적 성격과 그 태도, 인간의 사회적 성격과 그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자 해. 이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문제야. 특히 너와 같은 젊은이들에겐 터득하기 힘든 지식이기도 하지. 나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단다. 모두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탓일까? 학교 선생님이나 심지어 대학의 교수까지도 자신의 전문 분야만 가르칠 뿐이지 삶의 지혜에 대해선 조언을 하지 않지. 그것은 우리들 부모도 마찬가지다. 가르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바쁜 생활 탓인지는 몰라도 자식들에게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아. 어떤 부모들은 사회에 그대로 부딪히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공부라고 말하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이 옳을 수도 있어. 세상은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실제로 사회 경험을 통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러한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삶의 미로에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었던 경험자가 그 약도를 대강이나마 그려준다면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될까. 위험 있는 자가 존경받는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위험이 있어야 한다. 수다스럽고 큰 소리로 웃고 농담을 잘하고 익살맞은 데다 무턱대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위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존경받기 힘들 뿐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는다. 쾌활한 성격은 좋지만 그런 사람이 타인의 존경을 받은 예는 일찍이 없었어. 무턱대고 부침성 있는 태도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청꾼이나 꼭두각시라는 핀잔을 듣기 쉽지.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부침성 있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오해하여 맘먹으려 하고 아주 곤란해진단다. 농담 또한 마찬가지란다. 언제나 농담만 하는 사람은 어릿광대와 조금도 다를 바 없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결국 자기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나 태도가 아닌 다른 면으로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거나 주목을 받게 된 사람은 절대로 존경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이용만 당할 뿐이지. 만약 내가 누군가로부터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게다가 농담도 재미있게 잘하니까 우리 모임에 들이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돼. 오히려 비방을 받은 것처럼 불쾌하게 여겨야 해. 그들은 너를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이며 최소한의 너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존경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지. 어느 한 가지만을 잘한다는 이유로
어떤 모임에 선택되는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기 외에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단다. 그들은 다른 면에서 그 사람의 장점이나 인격을 평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존경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위험 있는 자세란 뭘까? 위험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거만함과는 전혀 다르단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다. 농담이 기지와는 또 다른 것처럼 거만함은 결코 용기가 아니야. 거만함은 사람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 거만한 사람의 자존심은 상대의 분노를 사는 것과 동시에 그 이상으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멸시를 당한다. 위험 있는 자세란 저급한 아부나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며 매사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시시콜콜 시비를 가리는 일도 아니다. 자기의 의견을 겸손하고 정확하게 말하되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한 정중하게 경청하는 자세가 바로 위험 있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 위험은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예의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생동감 있고 절제된 행동이나 밝고 고상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하는 한 방법이지. 반대로 실없는 웃음이나 절제되지 못한 행동은 경솔한 느낌을 준다. 위험을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난다고 하지만 언제나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의 몸부림이 결코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위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은 이 글을 읽는 동안 선생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리고 주말이면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평일엔 또한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10대, 20대가 정말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이 책에 많이 나와져 있네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최고의 인생을 꿈꾸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라 편으로 들려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